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6강 업무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업무 지역 범위가 다르고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업 제한인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교재 68페이지 1번에 업무 범위, 먼저 양가로 1번에 업무 지역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인데 먼저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망이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아시아나항공이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만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 예외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을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인이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당연히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고요.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도 업무지역 범위는 여전히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지역 범위를 봤고요. 다음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는데 중개 대상물은 5가지가 있죠. 중개 대상물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업공개사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다 가능합니다. 제한 없이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교재 69페이지 2번에 있는데 별표하시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입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 관리 대행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하면 X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만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사무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사무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된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가능하고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은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건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개발업은 안 된다고 했죠. 70페이지 3번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되었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인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 다음은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은 불가능하고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업은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만 가능하고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돈 안 됩니다. 직접 분양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업을 해봐야 현업에서 보면 MGM이라고 해서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업밖에 안 된다. 분양업은 안 된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분양대행이 가능하고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그 다음에 택지 분양대행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양가로 5번 그 밖에 주거이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즉 이삿짐센터, 도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부동산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소위 중개인은 안 됩니다. 중개인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죠. 따라서 이분들은 경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입찰 대리는 안 됩니다. 그럼 소위 중개인도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 겸업을 하는 것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이러한 특수법인들,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가능합니다. 즉 특수법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인의 겸업 문제인데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업을 하면 공무원법에 저촉되겠죠. 이렇게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겸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은 문방구를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없고요.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사 업무와 개업공개사 업무를 한 사무소에서 같이 해도 됩니다. 담배 소매업을 중개사무소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그러나 법인 경우에는 담배 소매업을 하게 되면은 겸업 제한 위반으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사무소 겸용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겸업이 가능하니까 겸용 같이 쓰는 것 가능하고요. 법인의 경우는 6가지 업무로만 사용을 해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71페이지 맨 밑에 문제가 있는데 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겸업 제한이 중요하다고 했죠. 겸업 제한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1번에 있는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기역에 있는 것 71페이지 기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고 디귿,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네요. 이 법인의 겸업 제한이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꼭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인만 겸업 제한이 있다. 다음은 72페이지 제3절 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하나밖에 둘 수 없고 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다가 등록을 했으면 종로구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74페이지를 보면 메뉴에 보면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인 경우, 즉 회사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런 뜻다방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중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3번 이중사무 3번, 4번, 5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사무소인지 여부인데 꼭 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므로 파라솔은 이중사무소가 아니고 도움형 천막은 이중사무소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도움형 천막은 이중사무소고 동그라미 4번 파라솔은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것처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사무소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나 옛날에 파라솔이 이중사무소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오자 이제 파라솔, 천막 등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의 실익이 없다. 자, 다음은 74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사무소는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지사, 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은행 같은 데는 지점,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 그 다음에 본사를 주된 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의 법제 구조에 보면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은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해 주고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만약에 부산 해운대구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강남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강남구청장이 신고 필정을 교부해주고 7일 이내에 그럼 해운대구에 가서 강남구청장이 준 신고 필정을 게시해놓고 중개업을 하면 됩니다. 해운대구청장한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구청장 즉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된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을 미리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등록업자는 보정가입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설정을 미리 해야만 합니다. 미리 설정해가지고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메뉴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구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의 구에만 분사무소를 한 개씩만 둘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고 또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하나밖에 안 된다. 동그라미 3번 우리 교재 75페이지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보정 설정 증명 서류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 75페이지 맨 밑에 그 등록 신청 시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차이점 같은 점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표 밑에 보면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전부 다는 아니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사용 인장 등록 분사무소 사용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라는 것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가 중요합니다.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지도감독,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3번 맨 밑에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7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78페이지까지 보면 시행령 16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와 관련되는 것은 법 13조 6항과 시행령 16조 딱 두 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동사무소라고 하는데 가령 A, B, C, D가 4개의 사무소가 있다고 본다면 이 중에서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하나의 사무소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사무소를 4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를 할 때 A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주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새로 신규 등록을 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A, B, C, D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개사무소 칸막이가 현실적으로 없겠죠. 칸막이가 만약에 있으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칸막이 없지만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따라서 가령 B가 손님을 받아가지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B 개업공개사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이고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 C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종별이 달라도 됩니다. 반드시 끼리끼리만 분사무소를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전부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가 등록 취소당하면 A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공동으로 하다가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면.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같이 쓰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 빼고 업무해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A 법인이 갑이라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고의가실로 갑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직원하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A만 책임이 있을 뿐 공동사무소의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공동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이전 신고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자격증 개시도 따로따로, 등록증 개시도 따로따로, 보정 설정, 인장 등록 모든 게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칸막이 없이 그러면 같이 쓰냐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월세를 줄이기 위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월세를 물론 한 사람이 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되지만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나눠서 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전 신고 또는 신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 그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건물주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76, 77, 78페이지까지 모두 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의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다 마찬가지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의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 보겠습니다. 80, 81페이지까지 이전 신고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가 되겠는데요. 이전 신고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이전을 한다면 이전하고 나서 사후에 10일 이내에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증 원본입니다. 사본이 아니고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있어야 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신청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주된 사무소 본사라고 하겠습니다. 본사가 있고 만약에 부평구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함양군으로 이전을 했다면 분사무소의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을 때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처리 기간은 7일이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관할구역이란 같은 시군구, 즉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를 말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를 사후 10일 이내 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때까지 나왔던 걸 보면 10일 이내 사후 신고인데 사전 신고 7일 이내 신고 X,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점도 주의하시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페이지까지 다 했는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81페이지 맨 밑에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이전 후 관할 등록 간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에. 2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후의 분사무소 관할 등록 간청의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예,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기출문제 X로 출제됐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에 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런 사무소 이전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 간청이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옮기면 결국 이전 후의 등록 간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니라면 다른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곳으로 옮기면 공동사무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 다음 달 3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입니다. 등록 관청이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이렇게 협회에 통보하는 이유는 우리 등록관청 행정전산망이 복잡하기 때문에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등록사항,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사항, 휴폐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그 다음에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행정처분 중에서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사항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중에서도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했는지 자격 정지했는지 알 수가 없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시험에 법인의 겸업 제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법인의 겸업 제한. 그 다음에 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절차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전 신고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한 내용이 3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